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대우조선해양, 오늘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 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유가 사실 대우조선해양의 급등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 하나시스템의 급락에 대해서도 결국 겹치는 이유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종합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죠. 우선은 대우조선해양의 급등의 이유는 결국에 매각 이슈다. 매각 이슈. 뭐 매각 이슈라고 해서 움직이긴 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현재 뭐 매각이라기보단 그냥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그 정도로 보시는 게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보면은 기사를 보면 대우조선해양 21년 만에 하나에 팔린다. 정부 사는 매각 확정이라고 기사는 나왔어요. 단독 기사 나오고 추가적으로 막 기사도 나오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급등을 했었고 한데 그 이후, 그리고 이제 장중에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움직였고, 이 대우조선해양은 과거에 이제 산업은행이 주채권단으로 있었고, 그거에 이제 출자 전환해서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보면 없는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 대우조선해양을 그렇다고 쉽게 해외에 팔게 해도 참 애매한 게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나 방산과 관련된 그런 잠수함이라든지 그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난해한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었던 가운데서 과거 이 13년 전에 이제 하나그룹이 13년 전에 이 민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시도를 했었는데 당시 금융위기도 터지고 자금 조달에 대해서 좀 우려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가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내용을 보면은 당시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까지 선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철회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때 한 계약금의 한 3천억 정도를 하나그룹이 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 그 계약금을 하나그룹은 날렸던 기억이 있고, 다만 소송을 통해서 일부는 돌려받은 걸로 좀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다시 이제 가격도 대우조선해양 가격도 떨어지기도 했고, 또 계속적으로 이 하나 입장에서는 이 방산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6, 해, 공 다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잖아요.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렇고, 그렇다면 해가 없다라는 거죠. 해군에 납품하는 이런 선박이라든지 그런 잠수함이라든지 그런 쪽에 부족하고, 또 그런 라인업을 갖춰야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의 로키드 마틴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행보 속에서 그 구색이 맞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액션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호 나온 공시에서 보면은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매각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지 않나 싶고, 이 산업은행의 주식을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본금을 확충하면서 3자 배정으로 들어가면서 하나그룹이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그러한 부분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산업은행 측의 이 기업이 굉장히 성장하고 했을 때는 조금씩 주식을 매도하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뭔가 이야기가 나올 수도 플러스 알파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현재 이 3자 배정의 경우 할인율을 좀 적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할인율이 적용돼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다 합쳐서 2조 정도인데, 그 분담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많이 하고, 하나 시스템이 그 다음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다른 하나그룹이 분담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오늘 입장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급등하는 가운데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이 하락한 것도 결국 이러한 부분에, 특히나 누가 돈을 많이 쓸 것이냐, 결국 방산 쪽이라고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도 방산 쪽이긴 하지만 그쪽에서 돈을 많이 지출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관점이 작용하면서 급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고, 이번에 1조 정도, 약 1조 이렇게 약간 몇천 원 모자른 1조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이 5천억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5조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 그러니까 상장사 두 군데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5천억에 대해서 다른 하나그룹의 계열사들이 분담을 하는 그리고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중에서는 또 하나그룹의 이제
일본 쪽에 법인에서도 돈을 좀 쓰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배정 주식수로 따졌을 때 세 번째로 돈을 많이 쓰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 부분이고 또 추가로 뭐 나온 기사를 하나 더 보면은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은 민간 이제 대주주 전환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런 멘트를 좀 남긴 부분도 방금 기사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 일단은 매각 이슈라고 일단 처음엔 붙었지만 붙으면서 주가가 움직이긴 했지만 까보니까 정확히는 이제 3자 배정으로 해서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매각으로도 뭐 최대 주주가 변경될 수 있고 3자 배정으로도 변경될 수가 있는 거지만 단순 기존 주주의 지분을 넘겨서 이제 변경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찍어내서 변경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은 이렇게 움직였고 분봉 같은 경우 밀렸다가 올라가고 쭉 올라가는데 사실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시장이 좀 부진하고 했었으니까 차라리 뭐 아무리 뭐 앞쪽에서 강했다 해도 차라리 여기서 요 저점을 깨면서 확 쏟아지면서 개인의 매도라든지 여기 고점에 매수한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좀 투매성 물량이 나오고 잡아주고서 좀 올라왔다면 더 흐름이 좋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이 구간에서 이렇게 저점을 낮추지 않고 올라온 게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좀 억지로 끌어올린 느낌이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있었거든요. 호가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아쉬웠다라고도 저는 평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시가가 개파락해서 출발할지 떠서 출발할지는 결국 오늘 시간의 단가의 흐름이라든지 밤사이 글로벌 증시의 여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현재 시간의 단가에서는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는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급락을 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시간의 단위가에서도 이렇게 하락을 해주고 있는 아무래도 큰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하나 솔루션이고 하나 시스템의 경우는 이렇게 하락을 했고 역시나 시간에서도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 가지에 대한 이슈가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면서 이 대우조선해양의 주인이 바뀌는 그런 구도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주면서 대우조선해양이 급등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이 급락을 한 부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추후에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고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시너지는 굉장히 날 것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을 어떻게 보면 정상화 하는 데 있어서 뭐 지금 비정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실적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엉망이긴 때문에 이런 구도에 있어서 추가로 이 3자 배정으로 들어가는 이 자금 활용도 활용이지만 추가적인 뭐 자금이 하나그룹 차원에서 들어갈 우려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측면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2조를 그냥 주식으로 넣어서 발행을 해서 그것으로 이제 개선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추가로 자금 소요가 혹시라도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엔 또 하나 그룹주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이 체질 개선이 잘 되면은 방산 육해공군에 대한 부분으로서 굉장히 좀 괜찮지 않을까. 다만 3자 배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고 기존에도 꽤 많을 텐데 늘어나는 부분이고 지금도 보시면 발행 주식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고 그에 따라서 그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주가 상승 움직임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뭐 작용할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서 추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왔을 때 뭐 좀 액면가를 변경해 준다든지 액면 병합을 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게 뭔가 액션을 해야 되겠지만 액면가가 일단 이미 5,000원이라 그것도 좀 녹록지 않아 보이기도 한 상황이다라고도 부연 설명으로 좀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제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뭐 나쁘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괜찮아 보이긴 한데 과연 얼마나 체질 개선을 잘 해줄지 여부라든지 그리고 또 일단은 현재
그러한 부분은 좀 장기적인 부분이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뭔가 종목을 보기보다 단기적인 부분에서 봐야 되는 측면이 많은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조금 미뤄두고 나중에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냥 기본적으로 현재 오늘 오른 이유 내지 이러한 부분이 작용을 해서 뭐 움직인 이러한 흐름 그 대우조선해양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에 대한 그 부분만 체크하고 차트적인 부분을 보는 게, 일봉 차트, 분봉 차트 보는 게 좋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부분까지도 좀 끼워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뭐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 체크해 놓을 수 있겠고, 또 이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때 이렇게 강한 힘을 발휘한 구간에서의 지지가 좀 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 분봉 같은 경우는 캔들이 많이 밀집된 요런 구간들 있죠. 요런 구간, 그 다음에 지켜줬던 요 구간, 그 다음에 여기 구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밀렸을 때,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밀렸을 때는 구간을 지켜주는지 여부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할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